예, 안녕하십니까. 대성고 2학년 학생 여러분, 2학기 화학2 강의의 첫 강의를 맡게 된 온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학기에 이어서 화학1 강의에 의해서 화학2 강의도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더 빨리빨리 진행하고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수업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별도 에피소드라든지 이런들의 수업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교과서 그리고 교재에 충실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과 굉장히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화학2 교재에 있어서의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화학2 교과서를 잠깐 보시죠. 화학2 교과서는요, 우선 여러분들하고 저희 화학과에서 제작한 이 보조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기체와 액체 그리고 용해까지에 대해서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갖고 계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출력을 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교재에 관한 부분들은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공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설명이고요. 교재명은 대성화학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기체, 액체, 고체를 다루게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물질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체, 액체, 고체라고 하는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우선 이번 주 첫 강의까지는 이것들을 진행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체, 액체, 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나올 때 기체 파트에 있어서 뭔가 익숙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바로 물질의 양 또는 물질량.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임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화학원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를 다룰 때 있어서 이 물질량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물음 1부터 시작해서 물음 15까지 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 있어서 질문과 그 다음 문제 진행 그리고 문제 풀이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 필요하시다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게 되는 물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아보가드로 수, 가장 기본적인 아보가드로 넘버 같은 경우는 이미 화학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교재 구성을 잠깐 볼게요. 교재 구성을 보시게 되면 각각 단원들에 있어서의 내용도 나오지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물음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익힘이라고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면 실력, 확인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이 실력, 향상 문항, 문항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에 따른 겁니다. 우선 물음에 주어지는 문항들은요, 이 문제들은 각 단원에 있어서의 필수 문항들을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답변에 있어서 이론을 점검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일종의 진단평가 문제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 이론을 갖다 풀어내는 익힘 문제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실력 확인 문제, 향상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이 교재에 있어서 예년에는 우리가
여기에 수능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3들은 수능 문제를 다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수능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보실만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있어서의 강의 교재 구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첫 수업인데 하시기가 조금 지겹죠. 예. 근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볼게요. 이 오리엔테이션은요, 이 화학2 교과서가 왜 필요한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화학2 교과서는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화학2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다루는가라고 하는 걸 잠깐 보자고요. 그럼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겠죠. 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물질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화학원에서 처음 얘기했었지만 화학에서 물질을 다룰 때 물질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질량과 부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화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에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물질량이에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화학식량 또는 원자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원자에 대해서 화학식량을 나타내게 되고요.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물질이 뭘까라고 봤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형태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기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액체가 있어요. 세 번째, 고체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 각각의 물질들의 물질량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탐구하는 게 첫 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체의 물질량, 예를 들어서 H2 수소기체 물질량은 어떻게 탐구하지? 이것들이 첫 번째 단원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액체 물질량은 어떻게 탐구하지? 예를 들어서 물의 물질량은 얼마지? 세 번째, 고체, 대표적인 게 NaCl이죠. NaCl의 물질량은 어떻게 측정하지? 바로 우리가 이 물질량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메저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법을 그냥 제가 먼저 던져 놓을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죄송해요. 녹화 도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액체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액체의 물질량은요, 우리가 액체 그 자체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거를 갖다가 기체로 만들어버리면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서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액체를 갖다가 기체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방법, 우리는 그것을 끓임 또는 증발 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체 물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나오게 되겠죠. 고체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시면 기체로 만들면 되죠. 심플합니다. 문제는요, 고체를 기체로 만들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체 물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총괄성은요,
다시 말하면 용액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용액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단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물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첫 번째, 기체 물질량. 두 번째, 액체 물질량. 세 번째, 고체 물질량.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원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일종의 실험 메소드죠. 그러면 두 번째 단원을 가봅시다. 두 번째 단원은요, 물질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학에서 다루는 것이 물질만 다룰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음번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다루는 것, 우리는 화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질 자체 속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럼 에너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다루는 4대 에너지,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것들도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화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물질사에서 4대력을 바탕으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 자체 내부 에너지, 우리는 그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끄집어 나올 때 사용하는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엔탈피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있어서 그 엔탈피를 어떻게 측정하지? 마찬가지로 그 엔탈피의 메저먼트가 중요하겠죠. 그 방법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메이션, 뭐라고 하죠? 그 포메이션, 생성 엔탈피. 이 생성 엔탈피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 더, 결합 엔탈피를 결합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배웠죠. 그럼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것이냐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응이거든요. 그럼 이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화학 반응이죠. 이 화학 반응은 우주 공간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산염기 반응이고요. 두 번째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핵 반응은 있는데 핵 반응은 화학 반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 산염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에 있어 나타나는 반응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화 반응까지 세세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산염기의 개념까지도 보셔야 하겠죠. 산화환원 반응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산화환원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산화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산화수의 개념에 더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반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하는 화학 전지,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해 반응까지 쓰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화학투 교과서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가 이 세 가지 내용이 크게 주가 되고요. 이 내용들을 교과서에 보조교재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출력해서 프린트 잘 해서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게 될 강의는요, 바로 이 물질량을 다루는 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기체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파트에 우리가 교재에 보이는 1번과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르세요.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원에서 했던 내용을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첫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1단원의
교과서에, 교재에 있는 앞부분, 원자량, 물질량까지를 다 하셨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기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